것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드러나가지고 사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할 때 강선우 후보 본인은 사임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 연락이 와가지고 사임을 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 김현지 이 당시 보좌관의 이 실세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감장에 불러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저께 그 국감 현장에서 아 정말 실세구나 하는 의혹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감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설중환 변호사 다 불러가지고 이 지금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범 관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해임 두고 부부싸움, 근데 그 부부싸움을 집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해서 문제죠. 2023년 7월 25일 재판 이화영 변호인 해임 신고서 제출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회유 당하는지도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라고 공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남편을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집사람의 오해다. 변호사 임은 제 의사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벌인 거죠. 당시에 이 아내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점심사에 좀 입장 정리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혼란스럽고 네. 제가 좀 더 변호사님이 오늘 안 오시니까 네.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는 이후에 방송에도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당국 추진은 쌍방울에게 대답했다는 표본식으로 프레임을 끝판왕에서 일관되게 저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얘기에 유동근이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막 다다다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아니 이화영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야 지금 대통령실에 김현지 실장이 있으니 전화해서 그만두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쳐도 그때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전화해서 질책을 하고 항의를 한다는 것은 앞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양태경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로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는 보좌관이었어요. 자, 보좌관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의원이 공범 혐의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게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그만두라 말아라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 보좌관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습니까? 적절하냐를 여쭤본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일단 저는 조금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공범관계라든지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고 전혀 이화영 부지사 그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이다라고 거리를 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런 여부조차도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면 굉장한 이 논란이 일만한 전화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거를 파악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설 전 변호사가 전화는 몇 차례 받았다라고 또 텔레그램 전화라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전화다. 예, 그래서 받고 나서 오해받기 싫어서 그만뒀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 설명. 예, 그 전화 받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받기 싫어서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오해받기 싫어서일까요? 그러니까요. 검찰에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설 전 변호사의 변호 방식이라는 이화영 부지사 그럼 어떤 식으로의 협조였던가. 그리고 나중에 본인은 또 내가 선임한 변호사 아니었다고 하고 또 해임도 내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법정에서 해가지고 부부싸움에 또 단초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뭔가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 안 된다. 예, 그래서 보좌관 전화하면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는 없었을 텐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일정 부분 설명이 없다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좀 전에 곽규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현지 실장을 어떤 식으로든 국감으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은 그때 출석하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 박지원 의원의 이른바 반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 조작에 관련이 있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이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이 중요한 보고서가 증거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이게 아니다 하는 공식 문건을 생산해서 제출했는데 검찰과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가? 이것부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관님 최근에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여자 말해서 반말됩니까? 정치해주세요. 정치해주세요. 그러면
법사위원이신 곽태근